입니다. 대리. 페이지는 12페이지. 대리. 세 문제는 고정이고 올해같이 네 문제도 나와요. 10문제 중 네 문제 나와버리면 뭐 대리가 총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대리는 교재도 보다시피 법 조문이 많아요. 법 조문. 1차적으로 법 조문에서 나오고 그 다음 대부분 판례까지. 오늘은 법 조문 쑥 기초 잡을 거예요. 대리.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합니다. 갑은 서울에 사는데 아파트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 자, 갑이 부산까지 가서 팔려니 조금 힘들죠. 그래서 부산에 사는 친구예요. 을한테 부탁을 하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이걸 대리권을 수여한 법률행위, 수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법률행위예요. 수권행위를 주죠. 그래서 내 아파트 팔았죠. 갑을 본인, 을을 대리인. 자, 대리인, 을이 병하고 갑 아파트 파는 매매계약을 합니다. 병을 매매계약의 상대방, 계약 상대방이죠.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대리인이 계약서 썼어요. 병 만나서 부산에서. 하지만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 아니에요.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을이 했지만 대리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서울에 사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에요. 그래서 갑이 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되고 상대방이 매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매도인 갑, 매수인 병, 을은 갑의 대리인 이렇게 기재돼요. 매도인이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지 대리인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대리권. 대리의 삼명관계를 볼 거예요.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측면, 본인과 대리인, 을 사이의 관계, 대리권. 두 번째, 대리인, 을이 매매 계약을 하죠. 계약은 법률행위.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그래서 을병 매매계약, 이걸 대리행위. 세 번째, 계약은 을이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당사자인 다 본인에게 귀속해요. 그래서 효과기소. 모든 효과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대리인에게는 효과가 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세 가지 측면이에요.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이게 대리의 세 가지 면. 그러면 대리하면 이 그림이 앞으로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갑, 을, 병. 완전히 박혀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읽어도 머릿속에서 갑은 위에 위치하고 대리는 여기 위치하고 병은 여기 위치한다.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이론이 잘 이해가 돼요. 자, 대리권은 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권한. 모든 권자가 붙은 건 99% 권리의 권자예요. 하지만 대리권만큼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권리하고 권한은 어떻게 다르냐? 권리는 나한테 채권, 소유권이 있다. 권리는 자기를 위한 힘이에요. 나를 위한 힘이 권리. 권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할 때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그래서 대리 권한이에요. 대리 권한. 자, 대리. 첫 번째 볼게 대리의 이 세 가지면, 대리의 삼명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이 세 가지면. 두 번째 볼게 대리 목차예요. 복대리를 배워요. 복대리.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 대리권 없이 팔아제끼네요. 을이 대리권이 없다. 없을 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반대말은 유권대리. 있을 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다시 두 개를 봐야 돼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대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대리에서 공부할 목차예요. 가장 중요한 거,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권, 대리행위.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 협의의 무권대리.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삼명관계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해마다 두 문제 고정. 그 다음 나머지 한 문제는 복대리, 표현대리. 여기서 이제 섞여 나오든가. 표현대리도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대리는 세 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측면 대리권 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측면 대리권. 자, 대리권은 아까 그림 연상해봐요. 대리인한테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냐 발생 봐야 되고, 두 번째 대리인은 어느 범위에서 지 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 세 번째 일정한 경우 을의 대리권에 제한이 들어가요.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 사람이 태어나면 발생했으면 죽어야지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 소멸. 마지막으로 을이 지 대리 권한을 남용해버려요. 남용. 이게 대리권의 남용이에요. 결국 대리권 첫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 권한은 어느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 대리권이 제한되고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리 권한을 남용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걸 공부할 거예요. 자, 발생. 대리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겠죠. 자, 권한이지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우리 입문 때 못했어요. 4주밖에 안 돼서. 권리 변동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원인이 필요한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계약해서 샀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걸 계약, 법률행위. 하나는 상속받았어요. 법이 민법 조문에 따라, 규정에 따라 소유권 상속인한테 주거든요.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는 원인은 항상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법률행위 또는 하나는 법률행위 반대말,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대리권, 권리가 아닌 권한이지만 어떻게 대리권이 태어나느냐, 권리 발생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법률행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하나는 법률행위 반대말,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에요. 대리권도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그러면 방금 봤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는 대리권이 있어요. 이걸 임의대리라고 해요. 임의대리. 갑이, 내 앞에 좀 팔아줘. 이걸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예요. 임의대리. 그러면 두 번째, 법이 대리권을 주네요. 미성년자 아버지한테 법이, 부모님은 어린 자식을 돌봐주세요. 법이 대리권을 줬죠. 법이. 법정대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법률 규정의 준말이에요. 법정. 법률 규정. 법이 대리권을 줬죠. 그래서 대리권은 하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임의대리하고 하나는 법이 주는 법정대리가 있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취득한 이 을을 임의대리인, 법이 부모님한테 친권자, 부모님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 아버지를 법정대리인. 그래서 우리는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이 다섯 글자를 만날 거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체는 안 나와요. 그냥 이 단어,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하면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친권자. 이게 대리권의 발생이에요. 자, 발생 봐요. 임의대리는 대리권 수여행위, 줄여서 수권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대리, 임의대리. 이에 반해 법정대리는 법이 주죠.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자, 대리권의 범위는 12월에 할 거고, 세 번째 목차, 대리권의 제한 들어갈 거예요.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제한. 자, 대리권은 을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경우 제한이 돼요. 제한. 첫 번째 볼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민법 조문이에요. 이거 볼게요. 자, 법조문 제목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법조문은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우리 시험 지문에. 그러니까 법조문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 갑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 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본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와 계약하지 못한다. 이게 자기계약 금지예요. 두 번째,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일건 매매계약에서 두 놈을
대리하지 마라. 쌍방대리 하지 마라. 쌍방대리 금지예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예외죠. 결국 예외가 두 개예요. 원래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못하지만 본인이 허락을 해줬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금지, 예외, 허락,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예외,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가 잘 돼야 잘 외워지니까.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했죠. 이 아파트가 한 5억은 해요. 그러면 5억 정도에는 팔아줘야 갑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을은 병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을이 지가 사버렸네. 대리인이 매수인 당사자가 돼버렸네요.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대리인은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계약하지 마라. 즉 대리인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지 마라 그거예요. 매도인이든 매수인 상관없어요. 자기와 계약하지 마라. 이건 당사자가 되지 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대리인은 병한테 팔 때, 제3자한테 팔 때 누구한테 팔고 대금은 얼마로 할지 오로지 대리인이 의사결정해요. 본인은 5억 받아줘. 이건 두 사람 사이 관계고 대리인이 오로지 상대방 결정, 매매대금 결정이 들어가요. 따라서 대리인이 병한테 1억에 팔아도 1억에 넘겨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결정도 을이 자유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지가 5억짜리를 1억에 사버렸다. 법이 이런 조문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막아버려요. 대리인이 모든 걸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후려쳐버린다는 얘기죠. 지가 사버리지. 이러면 본인한테 해가 되겠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자기 계약하지 마라. 이게 나온 거예요. 후려치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대리인이 자기랑 계약하지 마라. 자기 계약 금지예요. 이게 자기 계약 금지예요. 하지만 본인이 허락했다면 할 수 있겠죠. 왜 허락해 주겠어? 을이 그러죠. 안 팔려. 어떻게 안 팔려? 그냥 내가 살까? 그러는 거예요. 5억에 살게? 제값 주고. 그러면 본인이 그래 네가 사 하겠죠. 이게 본인의 허락이에요. 본인의 허락, 승낙이라는 단어가 뜨면 99% 소수로는 할 수 있다예요.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 뭘 못하겠어. 민법은 사적 자치 영역이 지배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험 지문에 본인의 허락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다. 소수로는 다 할 수 있다. 99%. 그래서 본인이 네가 사 하면 대리인이 매수인 될 수 있는 예외. 첫 번째 허락. 자, 쌍방대리 설명합니다. 쌍방대리는 뭐냐?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을 줬어요. 이 아파트는 5억쯤 해요. 그런데 을은 병으로부터 또 대리권을 받아요. 자, 화살표 A 같죠? 병이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사줘. 병은 사달라는 대리권, 매수 대리권. 갑은 팔아달라는 대리권, 매도 대리권. 즉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도 받았고 병으로부터도 부탁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갑 아파트를 팔고 병 아파트를 사야 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둘이 붙여버려요. 쌍방을 붙여버려. 원래 딴 놈한테 팔고 다른 사람한테 사야 되는데 갑,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얘가 대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당사자 쌍방 대리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계약서에 1억 쓸 수도 있고 10억 쓸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다 의사결정하니까. 만약에 1억에 팔아버리면 갑은 손해보죠. 5억짜리 이렇게 팔았어. 만약에 10억에 계약서 쓰면 병이 손해보죠. 2배로 샀으니까. 결국 쌍방 대리를 허용하면 어느 한쪽은 손해볼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제값받고 하면 손해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쌍방 대리, 자,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일건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을 혼자서 너 대리하지 마라. 이게 쌍방 대리 금지. 결국 대리는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지가 사거나
쌍방을 일건계약에서 혼자서 대리하지 마라. 이유, 본인에게 손해 입힐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이 막아버린 거예요. 법이 나온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예요. 원칙 금지니까. 그러나 본인이 허락해줬어.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예외하라. 두 번째,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해요. 무슨 말일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안 되는데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숨어져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해서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대. 자,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계약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갑이 을한테 전에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 변제기는 한 달 후. 한 달 후 갚을게. 그런데 아직 한 달 되기 전에 갑이 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그 대리권을 받은 거예요. 자, 한 달이 지났죠. 갑은 을한테 1억을 갚아야 돼요. 변제가 됐으니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 채무는 자기계약 동네니까 본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아니에요. 본인의 대리인에게 빌린 채무예요. 자, 변제가 됐어. 그런데 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12월에 배우겠지만 이 계약과 관련된 대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대본 판례. 6번 나온 대본 판례예요.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즉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따라서 을이 혹시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3억이 가지고 있다. 원래는 상대방은 본인 계좌에 쏘아요. 대리인한테 안 쏘아요. 얘가 갖고 튈 우려 있으니까. 근데 가끔은 상대방이 현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금 받아야 돼. 대법원이 매매대금 대리인 받게 합니다. 현금 가지고 오면 받아야 되니까. 자, 을은 돈 받아서 갑한테 계좌이체 해줘야겠죠. 아니면 만나서 현금을 다시 주든가. 을이 병도 받은 돈이 있더라. 매매대금. 근데 갑이 자기한테 갚을 시기, 즉 자기가 돈 받을 변제기가 온 거죠. 그러면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자기가 받을 돈을 허락 없어도 스스로 1억 챙길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자기계약. 채무이행은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다. 자기계약 예외예요. 그래서 이 채무이행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수술할 수 있다. 즉, 돈 받을 시기가 되면 혹시나 자기가 갚돈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나오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의미야.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헷갈려. 이거에 넣어줘야지 안 헷갈려요. 자, 된 거예요. 봐봐요. 법조문 그대로 있고 내용.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된다. 이걸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장난쳐줘. X야. 원칙 금지. 그래서 이런 건 외워야 되죠. 이해하고 외우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해했어. 지가 1억에 사버려. 쌍방. 어느 한 놈이 손해볼 우려가 있어.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그렇지. 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죠. 하지만 예외. 본인 네가 사 했어. 허락해줬거나 또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스스로 계좌이체, 계좌입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빌려준, 갑한테 빌려준 돈 받을 날짜 되면 갑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면 스스로 계좌이체 챙길 수 있다. 변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법조문이었어. 결국 이 법조문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외우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거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저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본인 허락 없어도 날짜 되면 돈 받을 시기 되면 을은 스스로 계좌 입금 자기 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다. 본인 돈이죠. 받은 돈은 중도금 잔금.
그래서 허락 없어도 스스로 변제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떴어요. 변제할 수 있다. 날짜 되면 챙길 수 있다. 이게 됐어. 자, 수인의 대리. 법조문 나오죠. 이거 7번 나왔어요. 6번이고 7번. 죽어라고 나와요. 엄청 쉬워요. 오늘 한번 들으면 내년 시험 때까지 안 헷갈려요. 자, 제목이 각자 대리. 이것만 외우면 돼요.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수인인 때는 이놈들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법률이나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 내용은 앞에 소수로를 반대로 하면 돼요.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했다면 각자 대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갑니다. 본인 갑이 아파트를 팔겠는데 A한테 부탁하죠. A야,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그런데 갑이 급해.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B한테도 또 부탁해요. B야,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한 놈을 더 써요. C야,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사람을 많이 풀수록 빨리 팔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여러 명의 대리인이에요.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했죠. 자, 이때 A, B, C 이 대리인은 어떻게 대리행위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경우수는 2가지. 각자 따로따로 팔러 다닐 수가 있다. 경우수 첫 번째. 경우수 2번째. 같이 움직여. 공동으로 대리해. 둘 중 우리 법은 뭘 취했어요? 법이 취한 입장은 각자 대리예요. 각자 대리. 법은 선택권이 있어요. 법은 생각한 거죠. 갑을 위해서는 각자 돌아다녀도 그렇게 상관없겠다. 그래서 각자들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A, B, C는 각자 따로 팔러 다녀요. 서로 같이 다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인의 대리 있는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6번 나왔어요. 6번. 법조문 그대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즉 각자 A, B, C는 따로 팔러 다녀도 된다. 공동으로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원칙.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따로 팔러 다닌다. 각자 대리가 원칙 외우시고. 그러나 예외가 있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 그러나 수권행위에 다르게 정했대. 즉 법이나 수권행위, 갑이 대리권 수여한 이 행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대리예요. 그런데 갑이 새 놈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잘 팔러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느냐. A IQ가 50, B IQ도 50, C IQ가 5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걱정이 들어요. 아, 이놈들이 제값 받을 수 있을까? 제값 5억 받아야 되는데 불안하겠죠. 그래서 연락합니다. 너희들 각자 다니지 말고 머리 합쳐. IQ 합쳐서 150 만들어. 그래서 너희들 따로 다니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으로 머리 합쳐서 제값 받아봐. 이게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한 거예요. 각자 대리하지 말고 너희들 같이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해버렸다면 각자 대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 수인의 대리 있는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 예외. 그러나 수권행위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 각자 대리하지 마. 공동으로 대리해. 그래서 수인의 대리인이 목차가 대리권의 제한에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대리 제한 들어간 거예요. 각자 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한 동네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면 돼요. 이거 법조문은 외워야 되니까.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다고 각자 팔러 다닌대. 각자 대리가 원칙. 그러나 예외. 수권행위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대로 제한할 수 있다. 그대로 또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3번이나 장난쳐서 얼마 쉬워요. 각자 대리가 원칙. 이거 외우면 돼요. 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 각자가 본인 대리합니다. 맞는 지문. 그러나 수권행위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라고 정할 수 있다. 그대로 외우면 돼요. 이게 공동대리 제한이에요.
자, 이제 대리권의 소멸. 이것도 법 조문만 알면 돼요. 대리권의 소멸. 의외로 꽤 잘 나와요, 이것도. 자, 법 조문. 자, 흑판 봐봐요. 지금 볼 법 조문은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법 조문. 대리권의 소멸 사유. 법이 딱 정해놨습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그래서 법이 첫 번째, 본인. 본인은 사망 한 가지예요. 소멸 사유는 외워야 돼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이 죽으면, 갑이 죽으면 의뢰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이 법조문에 따라. 그 다음, 대리인의 경우 세 가지. 대리인이 을이 사망했네요. 대리권 소멸. 대리인이 치매에 걸려서 자식이 법원에 데리고 가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았네요. 맛이 갔다는 얘기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법이.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파산 선고받았어요. 소멸됩니다. 결국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이렇게 외워야 돼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워집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도시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대리인은 세 가지나 돼요. 대리, 첫 번째, 대리인이 사망했어. 소멸시킵니다. 굳이 살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대리인이 맛이 가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았어요. 소멸시킵니다.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소멸시킵니다. 이해도 돼요. 대리인이 치매 상태에 걸려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가 생겼다. 제정신 아니죠? 제가 못 봐도 옆집 할머니한테 막 준다니까? 무상증여? 소멸시켜야지. 소멸시켜야지. 그 다음, 대리인이 파산했대. 그러면 대리인은 돈이 급해요. 돈이 궁핍하니까. 따라서 상대방부터 받은 매매대금 갖고 튀어요. 그럴 의뢰가 있지. 그래서 법이 대리인이 파산하면 소멸시키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맛이 갔거나 대리인이 거지가 됐다면 본인을 위해서 우리 법은 소멸시킨다. 막 가서 거지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대리인이 제정신이 아니야. 소멸. 대리인이 파산했어. 횡령할 우려가 있군. 본인을 위해서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이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소멸사유랍니다. 외우면 돼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막 가서 거지 됐어. 이해하고 외우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닌 혹시나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찍어봐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자, 한정 후견 개시, 성년이 아닌 한정 후견 개시가 선고됐어요. 대리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법조문에 없잖아. 성년 후견 개시 판결하고 한정 후견 개시 판결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맛이 갔을 때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지고 그래도 정신이 절반은 있어요. 절반, 한정적 절반 영역에서만 후견이 개시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된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 선고된 사람보다는 정신이 훨씬 멀쩡해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성년 후견 개시가 떨어져야 소멸,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게 시험 나와 같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연해야 돼. 대충 뭐 후견 개시 소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성년인데 후견이 개시. 완전히 막간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아요. 한정 후견 개시는 그래도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한정적으로만 후견 개시하거든요.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지금부터 이해하고 외워주고. 자, 그래서 교재 봅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 사유. 공통.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법조문이도 보기 좋아요.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으로 선정된 후 사망했거나 대리인으로 선정될 때는 멀쩡해서 정신이. 그런데 대리인이 된 후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됐거나 대리인으로 선정될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런데 대리인이 된 후 거지됐거나 파산됐거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밑에 적어요. 교재 없네요. 성년 후견 개시 오른쪽 여백 밑에 한정 이거 적어놔요.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정확히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져야 대리권을 소멸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의 세 가지면 첫 번째 측면 대리권에서 가장 기초였어요. 기초지만 잘 나와요. 이 법조문이. 대리는 1차적으로 법조문이 출제돼요. 그래서 이 법조문 3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대리행위. 민법은 판례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법조문이 절반 나온다고. 엄청 나와. 엄청 나와.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법조문은 난이도가 하예요. 하. 절반 50점을 확보하려면 법조문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로 가겠네요. 대리행위. 머릿속에서 갑, 을, 병, 을병 매매계약, 대리인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느낌이 와요. 자, 갑, 을, 병, 을이 병하고 갑 아파트 파는 매매계약을 했네요. 이 매매계약을 대리행위,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 현명주의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요. 두 번째, 이 매매계약, 대리행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행위의 하자. 세 번째, 이 대리인의 두 가지 능력, 특히 행위 능력, 대리인의 능력을 배워요. 대리행위는 현명주의,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행위의 하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중요한 것은 이 두 놈. 대리행위의 하자하고 대리인의 능력.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첫 번째 현명주의. 되게 쉬워요. 현명주의는 시험 잘 나오지도 않고 대리행위의 효력.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권한 나오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이 의미에서 권한,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이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이게 현명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직접 본인에 대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결국 현명주의에 관한 법조문은 첫 번째 줄만 현명주의. 두 번째는 효과 기속에 관한 법조문 근거조문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게 현명해라 그거예요. 자, 이걸 이해할 거예요. 갑이 을한테 부탁받아서 병하고 대리행위 매매계약을 하죠. 자,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 이건 내 아파트 아니야. 나 갑 아파트 대신 팔러 온 거야. 갑의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라는 얘기예요. 나 내 아파트 아니고 이거 갑 거야. 나 갑 대리인으로 온 거야. 너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게 현명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이게 본인 이름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현명해라. 보일현 이름명. 저 이름은 명은 본인이에요. 본인.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 이름을 즉 이거 내 아파트 아니 갑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온 거야. 나는 갑 대리인이요. 이렇게 병한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병은 아하 내가 갑 아파트를 사는구나. 나는 갑한테 뭔가를 요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계약 당사자는 현장에 온 을이 아니라 갑이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리행위 계약할 때는 나는 갑 대리인 을이요. 이렇게 현명해라.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대리행위 하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오늘 기초 잡을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 제1항. 이 조문이 살짝 어려워요. 자, 훈련합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같은 말이에요. 의사의 흠결. 법조문에 괄호는 없어요.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효력이 어떤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본인하고 대리인 중 누구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알았대, 몰랐대. 본인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른 경우 본인 안 봐요. 본인은 안 보고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본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그래서 대리행의 문제, 하자가 발생할 때는 무조건 대리인만 보는 거야. 대리인. 본인은 안 봐요. 자, 이걸 이제 이해할 거예요. 의사의 흠결은 법 조문에 봐봐요. 오른쪽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사기로 연결됐죠. 그러면 의사의 흠결이 뭐냐? 사기 앞 동네 의사 표시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가지 의사 표시. 이게 의사의 흠결이라고요. 불일치했죠. 의사의 흠결. 그래서 괄호 제가 넣어놨죠. 의사의 흠결은 결국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가지 의사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의사 표시. 이 세 개를 말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동네 사기 강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사 표시 효력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의사 표시 효력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내용 있죠. 내용 법조 밑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의사표시, 사기 강박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해를 해봐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거 이해해야 돼.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했죠. 을이 병하고 계약합니다. 그런데 갑은 서울에 있어요. 대리는 부산이에요. 지금 부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쓸 때, 계약할 때 을이 이 계약에 착오가 있었어요. 공안 빠뜨렸다고 생각하고 표시상의 착오. 자, 그런데 본인은 착오가 없어요. 문제는 이 매매 계약에 사람이 두 놈이잖아요. 갑하고 을.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은 갑이야. 대리는 당사자 아니야. 아무 효과 받지 않아요. 자, 본인은 착오가 없었는데 대리는 착오가 있었다. 둘 다 있고 둘 다 없으면 판단하기가 편하죠. 근데 본인은 없는데 대리는 있어. 그러면 이 매매계약, 이 의사표시에 과연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 기준점으로 하느냐에 대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짬뽕 할 수가 없잖아. 본인 기준으로 하면 착오 없는 거예요. 착오 취소 못 해. 하지만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착오 있는 거예요.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줘야 돼요. 법이 기준점을 마련해 줘야 돼요. 왜? 서로 싸우니까. 법이 합리적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지 대리인,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걸 이제 법이 연구하는 거예요. 법 만들 때. 가만 보면 본인은 서울에 있고 대리인이 현장에서 계약 체결했죠. 따라서 이 계약에 착오가 있다고 없다고 볼지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계약할 때 공안 빠뜨렸잖아. 우리 현장. 그래서 우리 법은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는 현장에서 실제 계약서 쓰고 있는 이놈이 착각을 했으면 그건 착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리인 기준으로 모든 사실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결국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공안을 빠뜨린 대리인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착오 있는 거예요. 본인은 보지 않아요. 본인 착오 없어도 너 무시. 아무리 계약 당사자면 너는 무시야. 현장 중심이야. 현장. 그래서 이 계약은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착오 취소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봐요. 이걸 착오라는 대리인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봐요. 대리인 기준 결정. 이거야.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험은 이게 훨씬 잘 나와. 상대방 병이 계약할 때 을을 사기쳤네. 사기쳤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본인은 사기당하지 않았죠. 똑같아. 대리인은 사기당할 하자가 있는데 본인은 사기 안 당했죠.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대리인 기준 대리인만 보는 거야. 대리인이 사기당했구나. 그러면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거야. 본인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이 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어. 본인이 사기당했어. 본인이 너 임마 나 사기 쳤잖아. 안 돼요. 대리인이 사기 안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본인 절대 안 봐요. 오로지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무조건 대리인만 보는 거야. 대리인이 차고 있어서 차고 있는 거예요. 본인 안 봐.
대리인이 사기당한 거야? 병으로부터?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리행의 하자, 문제가 있을 때는 오로지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대리인 기준 결정이에요. 법정. 자, 하나 더. 그러면 대리인이 착각을 했고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사기당했으면 이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차고 사기 효과가 발생해. 취소할 수 있죠. 문제는 누가 취소할 수 있어. 문제는 누가 취소하느냐. 본인이. 여기까지 나와요.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은 없어요. 오로지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그래서 취소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경우 본인이 사기 안 당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장난치고 대리인이 사기당한 게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장난쳐. X. 둘 다 연결돼야 맞는 지문. 그래서 이게 바로 대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무조건 대리인 기준. 무조건 대리인 기준.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 중심을 꽉 잡아야 돼. 지문이 두 줄짜리가 오면 복잡하거든요. 거기서 대리인만 봐. 대리인 사기당했네? 본인? 안 봐, 안 봐, 안 봐. 대리인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거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단 누가? 본인이 이렇게.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본인만이, 취소권이 있는 당사자인 본인만이 이것까지. 지금은 누가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리인 기준 결정, 대리인 기준 결정. 됐어요. 자, 여기 훈련 한번 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 앞으로 유과실에, 과실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요. 과실로 다음은 무조건 몰랐다가 나요. 알지 못했다. 즉 과실로 몰랐대. 몰랐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죠. 선이 유과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장 속에서 과실로 알지 못했다 나오면 과실이란 두 단어 같은 유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과실이 있네. 잘못 있네. 잘못 있네. 잘못 있는 건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 있는 거예요. 과실 두 글자 뜨면 선이 과실. 안 봐도 몰랐다 나와요. 선이 과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 그러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네. 과실 없이 잘못 없네요. 모르는 데 대해 잘못 없네요. 문장이 뜨게 돼 있어. 선예만 유과실, 무과실이 나오거든요. 악의에는 절대 과실 유무가 안 나와요. 따라서 우리 문장 속에 과실로 남은 뒤는 선이, 과실 없이 남은 뒤는 선이에요. 무조건 모른, 알지 못한 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실로 나면 과실로 선이 과실, 과실 없이 선이 무과실 이렇게 그냥 속달이에요. 뒤는 무조건 몰랐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모르는 데 대해서 경우수가 2개.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잘못 있네. 선이 과실. 너 모르는 데 대해서 아무리 주의를 했더라도 아무 잘못 없구나.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 없는 경우,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선예만 유과실, 무과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선이 유과실, 선이 무과실, 선이 유과실. 처음에는 유자 넣어서 읽어도 좋아요. 선이 유과실, 반대, 선이 무과실. 그래서 이걸 훈련하면 지문 읽을 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 했어요. 자, 대리행위 하자. 똑같네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협결, 괄호 열고, 이 의사표시가 비진이 의사표시거나 또는 통정의표시했거나 또는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사기 강박 사실이 있거나 어떤 사정을 알았다, 악의,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의 과실인 경우, 잘못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 기준? 무조건 현장에서 계약한 현장 중심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대리인만 보면 돼요. 대리인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지문 샥 훈련할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대리 능력은 쉬어야겠어요. 10분간 쉬고.